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재정비 사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은 지 30년이 넘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대선 후보들의 정비 사업 관련 공약,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수도권 1기 신도시 일산 분당 30년이 됐습니다. 이제 30년 이른바 노후 기준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재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자, 우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최근 들어서 재정비 사업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인만 소장님, 왜 이 두 후보들이 지금 재정비 관련 부분을 강조를 하는지 뭐 그런 배경은 뭘까요? 일단 최근 주택 시장에 굉장히 급등하면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든 아니면 도심 공공개발 여러 가지 공약들이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또 중요한 게 결국에는 키포인트가 부동산 정책에서는 공급이거든요.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수요 억제를 어떻게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급을 얼마나 더 늘리느냐가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나올 거 많이 나왔어요. 3기 신도시 계획 나왔고요. 도심 정비 계획 다 나왔는데 안 나온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숙제죠.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이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당 후보도 그렇고요. 야당 후보도 그렇고요. 약간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지만 1기 신도시를 건드려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언젠가는 건드려야 될 숙제 같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가 우리가 이렇게 노후화될 줄은 몰랐는데 93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죠. 신도시인데 이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도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동안에 계속 묵혀두고 있다가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드디어 1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로 이제 재정비 사업 활성화, 그래서 1기 신도시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에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소극적이보다는 이제 네. 원칙을 좀 가져가고 있었고 네, 원칙에서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좀 강력하게 이제 적성평가제 이상한 걸 조금 추가해서 뭐 과도한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명분은 좋았으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활한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그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질타를 좀 받았는데 이미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해 6개월 전인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 적성 평가가 너무 타이트해서 안전성 평가. 네, 안전진단도 그렇고 이 부분들을 좀 손을 봐서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지를 한 상태고 근데 이제 몇 달 있다 돌아가셨죠. 불미스러운 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완화라는 개념이 저는 우리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해줄 수 있는 데는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박원순 씨한테 먼저 안 해준 경향이 좀 있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특별한 곳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하는 곳의 어떤 공통점들을 보면은 해도 되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오르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면 이거 분양가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단지들이고 둔촌중공이 그런 예입니다. 1년 만에 2,700에서 1년 반 만에 3,700으로 지금 조합원들 뜻이 모아졌어요. 30%가 오른 거예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오르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김현미 장관이 던지고 나서 그해 조금 타이트해지니까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인허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물량이 없죠. 이제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는 물량이 좀 없고 후년에는 좀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그 부분들이 물량이 후년에 내년도 한 6만인가 저는 알고 있는데
요점을 말씀드리면 그거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두 후보가 완화를 던졌는데 네. 완화한다는 거는 용적률을 높인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용적률을 올리는 네, 거. 특별히 다른 요인을 심하게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급진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전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동시에 다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환 개발이라는 게 도시계획에서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해주고 싶어도 순서대로 돌아가야 이게 이전 수요를 맞추고 유휴 회전율을 맞추고 있는 적정하게. 그래서 순환 개발이 일단 원칙입니다. 도심 재개발은. 예, 재건축 차례대로 재개발. 개발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5천 세대가 무너지면 5천 세대가 갑자기 갈 집이 없으면 주택 시장이 좀 혼란스러우니까 예. 그 입주하는 물량이 2, 3천 세대라도 있어야 그거에 날짜를 맞춰서 나름 이제 뭐 지자체에서 그런 거 계산을 다 해서 합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을 먼저 원칙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붙어야 되는데 선거철이다 보니까 그냥 펴받으려고 네. 뭐 이런 거죠. 아들한테 아빠가 내일 100만 원 줄게. 듣기 좋잖아요. 네. 내일 되면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예. 그죠? 뭐 그런 격이라고 저는 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후보가 포퓰리즘보다는 지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걸 정확히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21개 분의 신통기획 해가지고 예.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예. 순환 개발의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21곳만 한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정도는 가고 있다고 봐요. 예. 활성화는 하지만. 그래서 두 후보도 그런 원칙하에 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좀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초점을 말씀하신 일기 신도시로 조금 좁혀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김원 소장님, 지금 일기 신도시 상황 5곳이잖아요. 네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노후화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뭐 음마 아파트 정도 뭐 농물이 나오고 이 정도는 아닌데 사실 가보면 일단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네. 지하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그게 93년도에 짓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뭐 2중 주차, 3중 주차는 기본이고요. 겨울철에는 더 심하죠. 이게 추우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예. 노후도가 이제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고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굉장히 공원처럼 예. 굉장히 쾌적하게 잘 짓는데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 예전에 짓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식으로든 이제 손을 대야 될 때가 이제 오기는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예. 국토부가 그렇고요. 정부도 지자체들도 약간 뒷짐을 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뒷짐을 뭔가가 지고 있었다? 논의를 하고 예. 이 일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해서 한 예. 30만 호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뭐 순환 개발을 할지 리모델링으로 할지 재건축을 할지 아니면 섞어서 같이 갈지에 대한 뭔가 심도 깊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약간 덮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투기 수요가 유발이 될 수도 있고요. 재건축 이주 수요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묵혀두고 있다가 최근에 공급이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까 네.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성급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두 후보가 모두 지금 카드를 던지긴 했어요.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콕 찍어서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 재개발하겠다라고는 말씀을 안 했지만 네. 뭐 리모델링 특별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특별법을 지금 또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권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지금이? 합니다. 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용적률이 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 돼서 재건축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면 예.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빨리 추진되기는 어렵고요. 리모델링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쉽게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정체 상태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한다라고 네. 하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좀 완화시켜주겠다. 또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만들어서 뭐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겠다. 약간 간접적이긴 하지만 뭔가 뉘앙스 풀어주겠다는 뉘앙스를 줬고요.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콕 찍었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완화시켜서 공급 물량을 10만 호 늘리겠다. 그러니까요. 추가로 10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그래서 콕 목표를 찍었는데 네. 어떻게 완화할지, 용적률을 얼마나 올릴지, 어떤 순환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빨리 나오는 계획은 아닙니다.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스타트를 걸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진통도 있고요. 굉장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윤석열 후보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하자 그리고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콕 찍어서 공약은 안 내놨지만 민주당에서 리모델링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더군요. 자, 그러면 한 교수님, 네.
두 후보로 치고 지금 네, 두 네. 가지 좀 다른 공약처럼 보이는데 예. 일단 재정비를 좀 뭐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이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장점 하나도 안 보이고요. 장점은 하나도 안 예, 보여요. 포퓰리즘에 입각한 단점만 보입니다. 그리고 아. 암만 정치가 좋지만 물론 두 캠프 다 전문가들이 좀 의심스러워요. 아, 이게 도시 기본 계획의 원칙을 알고 이런 걸 던지는 건지 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쪽에서 리모델링 이재명 후보인가요? 아니면 여당에서 발표한 건가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요? 추진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 리모델링 이재명 후보가 특별법. 아니라 민주당 뭐 근데 같은 저기 네. 패밀리 아닌가요? 그렇죠. 하여간 그러니까 이재명 그쪽을 후보 제가 먼저 공약으로 말씀드리면은 리모델링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검증이 안 명확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 네. 제가 아는 건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30년 사이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 30년 전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제 꿈이 차 한 대 사면 나는 부자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발전하고 네. 전 인류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손에서 텔레비를 보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급변했어요. 그럼 30년 전에 주차장 기준이 0.8에서 1대였습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시대랑 너무 떨어져요. 근데 입지는 또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면은 새로 지어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여기는 재건축 대상이니까요. 기반시설이 다 있으니까 재건축의 어떤 기본 용적률이 220에서 30%가 적정합니다. 250이면 좀 답답해지고요. 아. 300%면 많이 답답해지고 일조권의 동간거리 이런 게 계산된 거거든요. 지금도 분당 가보시면 예. 이렇게 쾌적한 느낌은 안 들어요. 살긴 좋은데 동간이 좀 좁습니다. 왜 층고를 높이 안 했어요 또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입지는 A급인데 주거 환경은 예전에 지금 B급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방안이 리모델링 아니면 네.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업성이 떨어진다. 네, 용적률 사업성이 제한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네. 재건축을 하면 내 돈 안 들이고 예. 당연히 자기가 받는 거 아니면 싸게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부담금 조금만 내고. 네. 뭐 이런 거. 근데 원칙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기 집은 자기가 새로 지려면 자기 돈으로 지어야지 정상이죠. 이미 있는 거니까 자기 집. 네, 자기 집이니까 그대로 지어요. 만약에 한옥이라고 가정할게요. 예. 그걸 누가 돈을 대주나요? 자기가 지어야죠. 음. 이런 건 있겠죠. 한옥인데 용적률을 올려주면 한 층을 더 줘서 팔아서 건축비를 댈 수는 있겠죠. 예. 이 논리가 이 주거 환경에 투입이 가지고 예. 자꾸 이쪽에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이거 뭔가 거기 막 기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모델링 건축비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리모델링 건축비도 비싸다. 네, 리모델링 평당 건축비가 뉴스에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얼마 듭니까? 들었다. 왜 안 네. 나올까요? 저렴하면 짧은 시간에 공사를 맞출 수가 있고 예. 다만 일조권은 좀 줄죠. 옆으로 수평도 늘리고 수직도 늘리니까 일조권을 맞추는데 일조권이 조금 열악해지는 거 외에는 지하 주차장이 생기니까 좋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떳떳하게 잘 안 나오는지를 잘 보세요. 리모델링 한 데가 꽤 많거든요. 성공적인 단지도 있고 네. 비성공적인 단지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 분양가가 높은 지역. 강남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좀 됩니다. 왜 되냐면 위에 있는 집이 단가가 비싸니까 조금만 중축을 해서 분양을 해도 건축비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조금만 가격이 저렴한 데 가면 지방은 거의 하기 힘듭니다. 거의 재건축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야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든 자체가 발생 이상한 거예요. 왜요? 예. 전 세계에서 예. 있는 집을 밑에 땅을 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네. 그럼 무너질까봐 그거를 골조를 다시 세우고 예. 뭐하러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냥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데 따른 비용, 시간 여러 가지 이제 네네. 그 그럼 제한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수를 해가지고 고친 집이 튼튼할까요? 새로 완벽하게 지은 집이 튼튼할까요? 아니 뭐 현대 아이파크 보니까 새로 지어도 그렇게 무너지던데. 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할 말은 없는데 잘 진 데를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죠. 리모델링을 했을 때 주거 환경이 완벽하게 좋아진다라면 저도 찬성을 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예도 없고 이 구조 진단에 대해서도 보강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보강 공사 이 비용이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 어느 지역은 가서 만약에 저 아파트가 저 동네는 평당 300에 리모델링을 했대 그랬는데 여기를 와 보니까 골조가 저쪽보다 약하다. 그러면 그거 공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지금 신도시에서도 일개 네.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겠다고. 예전부터 있었죠. 예, 오래전부터. 그런 데는 상당히 조금
좀 걱정이네요. 그럼 안전 리모델링을 문제. 하겠다고 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저번 대선부터 리모델링 위원회들이 예. 저 대선 후보들한테 가서 저 불만을 예. 표시하셔가지고 다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한 지가 꽤 됐는데도 활성화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지역은 재건축으로 돌아섰습니다. 신도시 중에. 왜냐하면 어느 단지들은 200%를 넘었으니까 수확성이 약하지만 180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230%면 조금 돈 더 내고 새로 짓자라는 데도 많아요. 지금 분당 쪽이 재건축 연합단지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과 리모델링과의 가격의 가성비가 예.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용적률을 10% 정도 올려줘서 예. 차라리 그렇게 새로 짓는 게 더 권장할 만한 거지. 리모델링 공사 기간 짧다라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고 내진 설계도 지금 짓는데 네. 내진 설계 구조까지 들어가면 비용이 또 더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네, 여러 가지 말씀드려봅니다. 안전이라는 문제 생각해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낫지 않느냐 그러는데 현재 그 일기 신도시의 경우에 분당에는 뭐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조합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재건축은 뭔가 사업성 또는 생산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뭐 추진하는 단지는 없고요. 예. 현실적으로 재건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적률이 중요하고요. 예. 대지 지분이 중요한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목동 같은 경우는 110%에서 150% 정도로 용적률이 낮아서 그나마 할만한데도 안전진단 가장 초기 단계거든요. 예.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가 하나밖에 없고요. 일기 신도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없고 그냥 추진하려고 움직임만 있는 단지들이 움직임. 있고 리모델링이 좀 더 많죠. 왜냐하면 예.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 180%, 200% 이상이 되면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좀 어렵다고 보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의 차이예요. 내 돈 들여서 1:1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 우리 사회 뿌리 깊은 곳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내가 돈을 안 내거나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낮춰서 그렇죠. 짓는다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게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예. 그걸 거부하고 재건축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동의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재건축이 굉장히 어렵고 리모델링은 쉽냐라고 하면 안정성은 기본이고요. 막상 해보면 최근에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된 곳이 37곳이었는데 예. 2020년에는 58곳, 2021년은 94곳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네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집값이 올라서 그래요.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둘 다 새 아파트가 되니까 집값 오르겠나라는 게 기본 관념에 잡혀 있고요. 예. 재건축이 어렵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도 하면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 또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좋은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처럼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우리 10년 전에도 리모델링 단지 추진했었고요. 뭐 평촌이라든지 분당에서 추진하다가 다 스탑이 된 게 왜 스탑이 된다면 건축비가 비싸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 돈을 받고 내가 과연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게 맞을까? 차라리 그냥 살다가 나중에 어찌어찌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하는 게 나을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주민들이 반대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진을 하고 있지만 막상 단계가 진행이 되다 보면 대부분이 스탑이 됩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왜? 새 아파트가 되면 강남처럼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분당은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분당이 아닌 다른 일기 신도시들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부, 여당, 야당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재건축도 그렇고요. 리모델링도 그렇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거의 동의를 안 할 것이고요. 동의를 해도 추진하다가 스탑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용적률을 얼마나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뭐 사업 개선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요.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주거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요. 기반 시설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는 그대로고 학교는 그대로인데 용적률을 지금 180%, 200% 단지를 250%, 270%, 300% 올려버리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 논의 과정만 하더라도 5년, 10년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만 해도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두 후보가 얘기한 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일기 신도시에서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용적률 상향을 한다. 그러면 상향을 하려면 현재보다 굉장히 올려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럼 윤석열 후보 야박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제안한지 좀 의아할 정도인데요. 아, 그 캠프에서 누가 생각을 했는지. 네네. 일기 신도시 가구 수가 30만이 조금 안 됩니다. 한 27만 8만 되거든요. 예. 그럼 그 10만 원을 늘린다면은 10만 원으로 추가로 30% 늘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용적률이 200%인데는 300% 올린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소장님 말씀 주셨잖아요. 일기 신도시는 계획 도시예요. 도로와 기반과 이런 것들을 영국의 에베네셀의 어떤 도시계획 이론, 뭐 페리의 근린 중 여러 이론이 있는데 LH 직원들부터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그 예전엔 또 군부 독재니까 해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다 모여가지고 진짜 몇 달을 갖다가 그냥 온 정열을 쏟아가지고 전 세계 좋은 걸 모아놓은 게 일기신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다 실험을 해놓은 곳이거든요. 도로의 양도, 차량의 양도,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거 다 해서 인구수도 적정수가 이 정도가 제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예. 딱 맞춰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10만 가구를 늘리면 예. 도로는 하늘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다시 추가로 그죠? 그렇군요. 수용이 안 되잖아요. 차가. 예, 그러니까. 그 10만 가구가 늘어나면 현재도 막히는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30%가 늘어나고 또 예를 들면 하수 용량이나 용수 용량 있잖아요. 우리 예. 웃긴 얘기지만 용인 지역에서 예. 막 우리 부동산 붐이라 할 때 2007, 8년도에요. 막 건축 붐이라 하니까 서로 땅 사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다 내주고서 건축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하수 용량이 모자란 거예요. 하수 용량 처리를 못한다. 하수를. 하수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 오수도 있고.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예. 땅도 있고 집 지을 사람도 있는데 하수장이 안 돼가지고 다 허가가 안 나가지고 뭘 했냐면 추첨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땅 주인들 모아놓고. 윤 후보의- 그런 것처럼 네. 야, 소장님 말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툭 던지면 어떡해요. 네. 뭐 나름 검토를 많이 했겠죠. 검토를 했으면 검토한 내용을 같이 발표해야죠. 여튼 100% 10만 원을 검토 안 추가로 했을 겁니다. 거부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제가 불가능하다. 볼 때. 거의 뭐 맨하튼이나 홍콩 생각하지 않는 한은 그거 뭐 도시를 망가뜨리는 거라고 물론 이런 건 가능해요. 역세권 쪽에 네. 뭐 600% 700% 몰아줘서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늘리는 그런 방법은 또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로 가서 우리 김인만 소장이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노원구에 가서 재건축 지역에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신설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것도 사실 비슷한 문제예요. 이게 주거의 질하고 문제가 되는데 현재 우리 용도 지역 중에 예. 도시 지역의 이제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1종, 2종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요. 1종,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준주거가 있는데 네. 준주거가 가장 높죠. 500% 최대 500%까지 가능하고요. 3종 일반, 2종 일반이 한 250%까지 가능하고 최대 네. 300% 가능한데 이걸 4종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새로 만들겠다. 그래서 4종 주거 중간에 하나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기존의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4종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2종 일반 용도 지역의 기준을 올려버리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들도 문제가 되니까 4종으로 하나 만들어서 용도 변경을 하겠다는 건데 예. 결국에는 과밀한 문제를 주택수를 늘리기에는 용적률을 늘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럼 일기 신도시만 과밀하고 노원구는 괜찮냐 그러면 노원구도 더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덜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예. 출퇴근 시간에 동부간선도로 막히는 거 보면 지금 또 답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30% 정도 더 올려서 예. 주택수를 30% 늘리겠다라고 하면 완전히 헬이 되거든요. 진짜.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반시설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10만 호도 그렇고요. 이게 예. 사중 일반 주거 지역도 그렇고요. 그냥 막 던질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10만 호도 불가능한 게 임기 내에 사실 뭐 임기 내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할 수도 목표가 없고요. 이게 우리 공약을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게 지금 250만 호 두 후보가 모두 250만 호 공약을 하는데 네. 둘 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던지는 마당에 그냥 10만 호도 제가 볼 때는 막 던진다는 던지고. 생각밖에 안 드는데 하더라도 한 20년 걸리지 않을까요? 네. 한 20년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하고요. 첫 발을 디뎠다는데 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지 아 이게 10만 호가 빨리 나오겠다. 바로 네. 사중 일반이 돼서 용적률이 올라가겠다. 예. 굉장히 개발하기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일기 신도시 이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걱정거리가 좀 많은데 지금 맞습니다.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일부에서는 우리 한 교수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3기 신도시 하지 말고 1기 신도시를 재정비를 좀 조금 앞당겨서 거기서 공급, 지금 필요한 게 공급 확대니까 그거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일부가 어디입니까? 투기꾼입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어떤 하는데 전문가가요? 근데 그 취재원을 제가 보호해야 되기 소장님도 때문에 웃으시는데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거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개념 없는 소리죠. 개념 없습니까? 네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구는 정체가 예. 됐지만요. 인구는 정체가 됐지만 서울은 집이 모자라다고 맨날 예. 모든 데서 다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조금 그 1인당 보통 지수를 1000인당 주택수로 따지거든요. 선진국이 한 400호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360호 되고요. 평균적으로. 서울은 더 작은데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지었을 때 그 물량, 우리 가구수를 보면은 가구수 는다라고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선진국으로 되면서 뭐냐면 개인의 점용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점점. 기억하시면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서울의 60% 70% 이상은 다 한 방에서 가지고 다 살았어요. 지금은 다 혼자 살아요, 각 방에서. 그만큼 좋아진 것처럼 예. 또 우리 후세들을 생각한다면 3기 신도시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더 쾌적한 환경. 지금 서울이 쾌적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편리하지만. 쾌적한 도시 환경은 아닙니다, 사실은. 홍콩 따라가는 방향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거죠. 3기 신도시를 적절하게 잘 하는 것이 후세나 현재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예. 지금도 집이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거기다 대고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 1기 신도시는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도시계획상 전 세계 이론을 모아서 최적의 조건으로 그나마 주택 수요를 좀 늘리려고 조금 빡빡이 지은 거예요. 3기 신도시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드디어. 선진국 수준에 맞는 주거 환경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쾌적하게. 녹지나 이런 것들이 교통 문제와 그 직장 문제만 빼고는 살기는 3기 신도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조금 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그거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이 도심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준다고 할 때 네. 점점 기부 체납 받아서 공원도 더 만들고 이렇게 쾌적한 도시로 가야지. 네. 제가 볼 때 자꾸 싸워 올리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네. 후세에서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일부 전문가라는 분은 네. 자기만을 생각한 발언이지 후세와 우리 현재 주택 문제를 생각하다면 그거는 조금 발언이 좀 부정확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이런 게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의 어떤 부동산 값 안정된다고 볼 때, 안정되는 트렌드에서 볼 때는 뭐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 당연히 미치죠. 있을까요? 최대 개발 호재가 나타난 거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결국에는 재건축 개발 호재가 언제 발생하느냐를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공식화된다면 엄청난 나쁘게 말하면 투기 수요들이 굉장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최근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도심 복합 사업 이사 대책 때 이제 2021년에 발표가 되면서 외지 투자 수요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또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발표부터 해버리게 되면 개발 호재 툭 던져줘 놓고 투기 방지 대책이 안 나오고 제대로 된 플랜이 안 나온다면 결국에는 초기에 굉장히 투기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예.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공급이 부족할까에 대한 한번 근원적인 고민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수요가 과수요가 불안해서 주택을 사겠다는 과수요가 발생하니까 상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해 보이는 거지. 냉정하게 따지면 주택의 질이 진짜 부족할까?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공급 부족에 대한 그렇죠. 조금 패러다임을 좀 본질적 바꿔야 된다. 주택 검토를 시장이 좀 안정이 필요가 있다? 되면은요, 주택이 남아돌 수도 있어요. 안 살려고 하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쾌적하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진행이 된다면 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반대하진 않아요. 왜? 필요하니까. 필요한데 그 관점이 뭐냐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도시 미관 개선, 네. 주거 지대 개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하나씩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지 이걸 가지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과밀화 해서 10만 원 늘렸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10만 원 늘리면 주택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 주택 공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관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도 교수님도 짧게 1기 신도시 관련 접근 방법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부탁할까요? 1기 신도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제일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차라리 재원을 지원해줘서 재원을 지원해서 1대1 재건축 하시는 게 제일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층고 조금
한 동으로 몰아 요새는 이제 층고가 좀 높아졌잖아요. 예. 일기 신도시가 18층짜리가 많습니다. 그럼 한 25층으로 하면 공간도 넓어지고 정말 지금 짓는 아파트하고 똑같이 돼요. 다만 이제 부담이 되니까 주민들이 그렇다면 그걸 정부에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주택을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뭐 발상의 전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맨하탄을 가면은 이 어느 섹터를 정해가지고요. 그 지역을 일방적으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만 있게 하고 그 지역 인근이 다 저 직장입니다. 직장이니까 거기서 차를 못 다니게 하고 그 지역을 갖다 용적률을 많이 올려가지고 청년 직장인들이 다닐 수 있게 용적률을 막 1,500, 2,000% 올려놨어요. 실제로 걸어 다니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 투기 투자 직주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직주가 진정으로 같았네요. 이런 주택 수요와 필요한 이런 것도 생각한다라면 서울도 뭐 여기저기 막 할 게 아니라 어느 섹터를 좀 여유로운 곳을 정해가지고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건 누구나 이해하고 공평한데 여기저기 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이런 국민 불화를 조장하지 말고 네. 다시 원점에서 도시계획의 기본에서 입각해서 간다라면 이런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에 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